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원익 P&E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익 P&E 하면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조용했다가 다시 이쪽 섹터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일단 어떻게 판이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맞춰서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는데 핵심 내용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어떻게 들려오고 있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 있죠. 당장 현대차만 하더라도 전기차 라인업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지금 아산 공장 설비 전환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 중에서도 우리 흔히 보급형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만 하더라도 현대 쪽에서 이제 올해 10월 달 미국의 전기차 공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당장 뭐 GM만 하더라도 전기차 공장 이쪽에 투자를 하려다가 올스톱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하면서 방향을 조금 어떻게 바꿨냐면 좀 고급 비싼 거 있죠. 요거 제외하고 저가요. 이쪽을 일단 투자하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보급형부터일까요? 지금 당장 전기차 비싼 걸 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메리트 있는 저렴한 전기차부터 먼저 푸시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때마침 이들의 전략을 보면요. 딱 금리 인하 타이밍이랑 어느 정도 맞추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구매자들을 유혹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초기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유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저렴하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비싸면 오히려 이자 부담 때문에 그게 메리트로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점점 메리트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것부터 넣어보자 라는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의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올해 금리 인하 시작점이 뭐 처음엔 3월이었다가 6월 이후까지도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올해 최소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맥시멈 2.75 아니더라도 3.75 이 안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은 전기차가 팔릴 것이다. 그럼 전기차 많이 팔리면 충전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원익 P&E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기대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전에 가격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지금 저점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때는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요것 때문에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실적으로 올라갈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 가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개미들 싹 다 털렸고 이거를 외국인이 주워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단기성 자금이라 볼 수 있는 투신이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두 군데에서 돈 들어오면 문제될 거 없다. 편하게 홀딩 해봐도 괜찮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과거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핵심 라인은 이미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때부터 계속 61선 돌파를 못하고 눌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뚫었습니다. 그리고 뚫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동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121선 이런 부근에서 막 크게 눌리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이상으로 한 번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누려봐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수급이 괜찮다면 1차 목표로 241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241선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개미가 많습니다. 물량 좀 소화하다가 돌파하면 그 다음엔 이 구간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적으로 한 16,000원. 네,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 이 물량 소화 자체도 좀 길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81선까지 보는 게 가장 이 원익 P&E를 단기적으로 보는 방향으로는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원익 P&E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이 보급형으로 연결되고 당연히 많이 팔리면 충전기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원익 P&E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 테마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주목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면은 결국 개인 털리고 외국인 그리고 투신이 이 종목의 주인공인 것 같다. 여기에서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면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61선 돌파 핵심 라인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41선 여기까지는 쭉 올라가는 거 노려보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바로 머리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241선 여기까지만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지금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나름 긍정적인 영향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